코로나19가 무너뜨린 경제 상황은 한두 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투자와 소비의 동반 위축은 증시와 자영업자를 동시에 타격했고, 국경이 막히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생긴 물류와 생산의 타격은 기업들의 수출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지속되면 자영업자는 사업을 잃고 직장인은 회사에서 짐을 싸서 나와야 하는 상황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충분한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노동시장을 좀 살펴보고 향후 대책은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용 유지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게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네. 이게 최근 신청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1,000억을 지금 했는데요. 예. 그건 뭐 더 턱없이 모자라고 사실은 좀 휴직이 처음에는 항공 쪽에 이런 쪽에 했다가 지금 다 확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업종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5천억으로 이제 정액을 지금 하는 이게 지금 5천억 원 핵심인데요. 정도면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예. 이게 왜 그러냐 그런다면 특히 이제 영세업종 이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이 그 근로자 3명 중에 2명이 어디서 일하냐면 다 영세기업에서 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0인 이하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3분의 1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영세기업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버틸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 가지고 버틴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설사 그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청년들은 지금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완전히 동결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실업자인데 다시 내가 직장을 구할 희망이 없어. 네. 장기 실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이 5천억 자체도 부족하지만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 각오를 해야 되냐면 청년 실업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장기 실업자가 느는 거를 좀 감수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 부분은 일부라고 보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에 아주 우리가 휴직수당을 정부가 휴직수당 기업이 지불하시면 정부가 90%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중소기업 한정이긴 합니다. 네, 영세 중소기업들이요. 그러니까 대략 그게 이제 70%에서 90% 준다란다면 굉장히 큰 혜택이죠. 예. 그러면 그걸 5천억 가지고 감당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셋 중에 2명이고요. 우리나라 사업체가 대략 한 370만 개 좀 될 텐데요. 예. 그 중에 대략 한 99%가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뭐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 가지고 뭐 고용이 유지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어렵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청년 실업, 장기 실업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업 이야기를 네. 안 그래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시 휴업을 한 직장의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잘렸다면 그러니까 그 실직자가 네. 됐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요새 액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속도는 더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요. 이미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우리가 이제 이 고용보험 기금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금 자체가 지금 위험할 수위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러면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정부가 뭐 지원 대책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 취약한 계층들, 피해 계층들에 집중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가 요즘처럼 뭐 모든 국민들한테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예. 이름을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로 갈 건지 문제인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네. 잘 사는 노동, 못 사는 노동이 있는데 이 못 사는 노동이 워낙 많아. 이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보강을 해주는 게 그 맞지 않냐. 지금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장사도 안 되죠. 생산도 안 되죠. 수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넘어갈 거냐. 사실은 조금 이 아까 실업급여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부분에 더 정부가 돈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기금을 좀 어떻게 보면 불안을 좀 해소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용유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는 어려우니만큼 사실은 이 중소기업들이 돈을 내야 될 돈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세금, 그렇겠죠. 그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감한다든지 지금 그런 부담을 유예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기업들 상황을 조금 기업 네. 자체의 상황을 좀 짚어보면요. 사실 국내에 있는 공장들은 이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네. 완화가 되면서 네, 안정이 네. 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해외가 계속 문제가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네. 곳곳에서 공장이 문을 네. 닫고 이러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생산이 잘 안 되면 수출이 막히고 네. 뭐 이런 식의 악재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게 이런 거예요. 처음엔 이제 중국의 공장이 셧다운해 그래가지고 예. 뭐 예를 들어 현대차도 가동이 안 됐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가 중국에서 지금 이태리를 축으로 해서 유럽으로 쫙 퍼지고요. 예. 그 통해 가지고 이제 중동부터 미국까지 다 퍼진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다 이제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코에도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뭐 다 공장이 문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해외 이 부분 경우는 그 나라들 경우는 우리보다 좀 우리 서로도 좀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우리의 또 의료 능력이나 방역 능력 부분들은 탁월한 거거든요. 예. 우리는 이미 지금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를 거치면서 굉장히 시스템을 탄탄하게 해가지고 되는데 지금 이탈리아 이런 데 보셨잖아요. 뭐 사망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되고. 왜냐면 그게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 나라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나라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장 문 닫아. 공장 문 닫으라 그러는데 이태리 정부가 문 닫으라 그러는데 예. 한국 기업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하고 해외 진출한 그런 기업들은 그 현지 국가의 코로나가 얼마나 진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근데 제가 볼 때 시간 오래 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네. 수출 관련 자료인데요. 네. 수출과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대폭 늘어났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왜 그런 걸까요? 재밌죠. 지금 이런데 왜 저러냐 그런데요. 사실은 2월 달 이 경우가 다른 예년보다 평년보다도 그 조업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예, 설 연휴가 없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일하는 기간이 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년 2월보다 금년 2월이 더 수출이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럼 뭐 그 안에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짐작대로 역시 반도체가 이제 이 수출 반등을 주도한 걸로 예.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고용 노동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네. 기업들이 사실 뭐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뭐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있게 됐습니다만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까 10곳 중에 7곳이 실제로 미루거나 취소를 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사실 제 생각보다는 수치가 좀 더 많은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7곳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보다 좀 작다고 보는데요. 아, 실제보다는. 네. 전 7곳도 안 될 거라 봐요. 그러니까 7곳도 훨씬 이상이 될 거로 봅니다. 채용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왜 그러냐 그런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사실은 지난번에 최저임금 인상부터 뭐 주 52시간제가 인건비 너무 올라가지고 채용할 마음이 없었는데요. 여기다가 그냥 코로나가 오는데 이 코로나가 단순하게 그게 아니고 세계 경제 침체랑 같이 온다고 하니까 예. 기업이 채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기업이 채용 안 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을 여하이 다시 기업한테 여러분 고용 좀 창출해 주세요. 이게 가장 어떤 정부가 해야 될 관건 아닐까. 그렇지 않는다라면 기업이 아주 문을 닫아버리면요. 예. 사실은 뭐 실업은 막 늘어나고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휴업 휴직 수당 받는 그런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그 기업 자체는 이미 좀비가 돼버린 거예요. 예.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받아가지고 연명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지금 타개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어려움은 대부분 중소기업 쪽에 속해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대기업
기업도 일부 업계는 조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공업계 이야기인데요. 네. 뭐 아시아나는 뭐 이미 무급 휴가에 들어갔고 이스타 항공도 24일부터 전 노선이 멈춰섰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인데 항공업계의 이 노동자들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항공업계의 경우는 지금 이제 한 달, 좀 더 잡으면 2달 정도인데요. 이미 이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문 닫은 그런 네. 상황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아마 저가 항공들은 거의 다 문 닫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이제 항공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다른데 큰데 말씀하셨잖아요. 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유업체 같은 경우요. 진짜 고액 연봉이죠. 예. 지금 막 명예퇴직 들어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이제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미국의 셰일 석유 같은 경우는 막 폭락하다 보니까 무너질 정도입니다. 정유업체가.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정유도 지금 명예퇴직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이 정유는 배 가지고 움직이죠. 조선도 타격받아가지고 그렇죠. 조선은 특히 최근에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었는데요. 조금 반등할 줄 알았는데 조선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멀쩡한데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단지 지금 이 대기업 경우는 사실은 그 사이에 좀 체력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까 아시아나 지적하셨다시피 전 오래 못 갑니다. 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만큼 네.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요. 일단 기업 말고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아까 네, 잠깐 언급을 네. 하셨는데 사실 이 재난기본소득이 국내에서 특히나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미국에서 비슷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기 네, 때문이에요. 네. 뭐 전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1인당 우리 돈 100만 원 조금 넘게 지급하겠다는 안이 지금 국회, 의회에서 거의 통과되기 네. 직전인 상황이고 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건데 네. 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난 기본소득은 개념이 맞지가 않아요. 재난과 기본소득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전 국민들한테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주는 소득인데요. 예. 지금 재난 상황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로 아프거나 또는 코로나로 완전히 이게 무너진 그런 데랑 10만 원 아닌데도 10만 원. 말 안 되죠. 네. 진짜 힘든 데는 제가 볼 때는 10만 원에 100만 원을 가도 이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고 그러나 뭐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10만 원? 그 사람 소비 10만 원 할까요? 실제로 소비 안 하는 이유가 10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불안하니까 지금 그렇죠. 집 안 밖에 나가는 나가기가 나가기 무서워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자꾸 기본소득이란 이 개념에다가 자꾸 가두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 기본적으로 재난은 긴급 지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긴급 지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기본소득과 함께 제일 또 주목받고 있는 것 2차 추경입니다. 네. 2차 추경이 뭐 여당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 네. 뭐 야당에서도 뭐 명칭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40조 원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뭐 내용면으로는 거의 목표면으로는 추경과 2차 추경과 네.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2차 추경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막 당하고 막 사람이 아프고 하니까 막 돈을 같이 붓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굉장히 현실을 직시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끌어갈 거냐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토론을 달 수가 없죠. 예. 근데 경기 부양하는 방법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재정을 더 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한다는 거. 그렇죠. 그럼 재정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수단인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기업이 일자리 만들잖아요. 그럼 기업이 예를 들어 일자리 만들도록 뭐 하는데 기업이 필요한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시설 자금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연구 개발이요. 뭐 이런 네. 식의 부분들에 지원이 집중이 돼야지 그게 선순환을 도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소득이 지금 10만 원씩 줬는데 이제는 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면 우리 51조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재정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악화돼 가지고 요즘에 가장 코로나로 피해가 큰 이탈리아 꼴납니다.
이탈리아가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저력은 어디서 나오냐라면 굉장히 역동적인 경제예요. 예를 들어 기업이 딱 위기가 오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대응하고 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외환위기도 견뎌왔고 세계금융이 겪어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똑같다 생각해요. 우리의 저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역동성을 살리는 쪽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해줘야지. 그렇다면 재정을 좀 기업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고용 창출과 고용과 모든 관련시키라는 겁니다. 네. 예, 우리가 기업 자체를 지원하기에는 좀 웃기지 않나요? 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야 되죠? 그러나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그게 소비가 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게 지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기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나 새로운 데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 타다 만들고 싶은데요. 저 인터넷 은행 만들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현재 이 바이오 원격 의료 좀 사업하고 싶은데요. 하라 그러라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바로 식으로. 그겁니다. 네. 요즘에도 봤잖아요. 원격 의료가 만일 됐다는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원격 의료 좀 수입해 가려고 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 원격 의료에 필요한 장비들을 누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한국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런 류의 어떻게 보면 좀 창의력,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정부가 가야 되고 특히 한국의 장점, 역동성을 키우는 쪽으로 이 비상경제 또는 뭐 이 경기 부양 대책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